29가 취업하기입니다. 경제 파트에서의 마지막 파트 취업하기이네요.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을 내서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한국의 일자리 상황, 직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한국의 실업률은 이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실업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할 곳이 없는 그런 비율.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 그래서 높은 것보다는 좀 실업률은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자영업자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 자기 가게를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자영업자들이 많아가지고 자영업자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부들 때문에 전업주부 그래서 우리는 더 낮게 나타납니다. 그다음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어때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가 이제 더 많아지고 있죠.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비율이 낮은 편이다. 그렇죠? 한국 정부는 실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하고 리얼이어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 일자리 지원을 위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정부가 일자리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맞지 않는 것은 라고 물어봤어요.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 구직활동 지원금 제공하고 있죠. 24세 청년들한테 1년에 100만 원 정도 지원금을 주고 있고요. 실업자가 다시 취직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취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육아를 하는 여성을 위해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은퇴 후에 일하고자 하는 70세 이상이 아니죠. 그죠?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인구부터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나이가 70세 이상 인구부터 재취업을 이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런 국가에서 여러 가지 어, 60세는 60세, 65세가 아니라 60세 착각했어요. 60세. 자, 60세 이상의 인구를 이제 65세여야 되는데 그죠? 노인이 65세부터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은퇴 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60세 이상 인구의 고용 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번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국가기관의 명칭은 어디였어요? 그렇죠. 한국산업인력공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격증 같은 거 따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근로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길러내는 국가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입니다. 취업을 위한 준비나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취업을 위한 준비나 노력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 구인 광고를 잘 살피고 해당 분야에서 필요한 직업 훈련을 열심히 받고 취업을 위한 면접을 할 때 어떤 모습? 소극적인 게 아니라 어떤 모습? 적극적인. 그죠? 그래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취업 과정에서 직업에 필요한 개인의 학력이나 관련된 경험. 그래서 학력 쓰고 경험 쓰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격증 쓰는 거. 뭐예요? 그렇죠? 이력서죠, 이력서. 이력서를 잘 적어야지 취업하기가 좋죠. 그리고 6번. 보기에 가나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취업할 때 자신이 취업하려고 하는 업체가 하는 일은 무엇이며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취업 시에는 뭐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그렇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되죠.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돼요. 그래서 취업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취업 이후에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민자나 외국인인 경우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디나 그렇죠. 고용 노동부죠. 정답은 4번.
고용노동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각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